그라운드 브랜치 2차 2차 전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서버에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이게 혼자서 뭔가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현실감을 많이 반영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팀워크도 사실 중요하고 또 인원도 정도 좀 갖춰져야지 전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뭐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4주 경기 철저히 하고 팀원들의 백업을 잘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오발 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첫 번째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피하 식별이 안 돼요. 원거리에서 피하 식별이 안 돼가지고 오발 사고를 일으킬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술 사격 많이 유행하는 그런 특수부대식 전술 사격을 숙달하거나 연습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총기 안전, 그다음 또 안전 수칙, 안전 수칙, 또 핑거 세이프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총구 방향, 그 전부 다 뭐 총기 안전 수칙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아예 총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핑거 세이프티와 그럼 총구 방향이 되는 것이 완전히 숙달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고급 사격술, 그래서 특전사신고 CQB 사격술 뭐 그런 것들은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 사격술이란가 안전 수칙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설프게 이제 그런 어떤 사격술 따라하다 보면 큰일 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굉장히 짧죠. 2년도 안 되는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특전사 아니면 특수부대 뭐 UDT 아니면 미국 네이비실 뭐 그린베레식 뭐 이런 어떤 특수부대들의 특수 임무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본인들의 시행착오 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 중에 체득된 그런 어떤 사격술이 일반 부대에 적용되기에는 전술 자체도 다르고 그런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어떤 사격술의 특징이 크다 보니까 일반 부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훈련과 팀워크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수기 총기를 다룰 때 그 안전에 대한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어떤 사격술이 될 수도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평상시 충분히 총기 안전과 그다음 실제적인 어떤 누구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오발 사고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전에서 혼자 따로 떨어진다거나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팀원들의 페이스를 쫓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뒤에서 막 오발 사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돈을 뭐 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거 벌써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용서해줘야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팀워크가 잘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오발 사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숙달되고 철저하게 사전에 많은 훈련 바탕으로 해서 이런 특수부대 CQB가 훈련되어야 되는지 또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격수입니다. 특히 서서 사격한다는 자체는 명중률이 가장 낮은 자세거든요. 그 다음 생존성도 가장 떨어진 자세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0점부터 잘 잡고 나와야 됩니다. 0점부터 철저하게 총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 기본 0점부터 제대로 잡고 조준과 자세, 격발이 충분히 숙달되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자세로 충분히 그러니까 엄폐한 자세, 엎드려서 엄폐한 자세에서 사격이 충분히 숙달되고 난 후에 이제 자세가 점점 높아지는, 그러면서 나중에 기동 사격까지 가는 방법으로 되는데, 만약에 순서가 역순이 되거나 기본 어떤 그 갖춰야 될 총기 안전 관련된 그런 기술들과 습관들 0점조차 제대로 안 잡힌 상태, 그 다음 격발이라든가 조준 자세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고급 사격술을 익힌다고 해도 이게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총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실제 명중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엎드려서 제대로 0점도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총을 쏘고 명중률이 높지 않은 사람이 서서, 특히 기동 중에 한다는 건 거의 뭐 명중률 맞출 수 있는 것은 한계가 극명합니다. 20m도 제대로 못 맞추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전사식 사격술에 대한 부분에서 특수부대식 사격 이런 것들, 또 외국 뭐 그린베나 뭐 델타포스, 네이비실 이런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특화시켜낸, 그 임무에 맞게 특화시켜낸 그런 사격술 일반 보병위에서 도입할 때는 많은 생각과 그다음 한국의 어떤 특징, 우리나라의 복무기간, 그다음 훈련 어떤 그 장소의 어떤 구비된 여러 여건들, 그다음 병사들 수준도 생각해야죠. 특수부대는 선발이잖아요. 그런 특수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 거지만, 이 일반적인 그 모병이 아닌 징병된 우리나라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격술에 있어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자유스러운, 미군처럼 아니면 특수부대처럼 아주 자유스러우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또 사격술까지 도입을 강제시킬 경우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제대로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 전투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전적인 사격술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우리나라 전투 양상에 맞게끔, 특히 우리 전술, 우리가 구살, 우리나라의 특징 지형을 고려해서 우리에 맞는 어떤 전술이 있겠죠. 전술에 맞는 사격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알려진 사격술, 또 많이 검증된 사격술을 도입을 하더라도 한국형에 우리에 맞게끔, 우리 복무기간, 우리 병사들의 특징, 우리 병사들의 어떤 그 이런 표현 그렇지만 좀 수준, 그다음 각 부대의 또 훈련, 어떤 시설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가고, 그다음 나중에는 그 중에 일부 잘 훈련이 잘 된, 기본이 아주 잘 된 인원들만 따로 출연해서 그 보병 안에 다시 특수 임무를, 좀 더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특수 분대, 뭐 특수 소대, 요렇게 다시 출연해내서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특수부대식 사역수를 좀 더 좀 보강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한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생존성이 먼저 확보된, 항상 언제든지 역동적인 이동과 기동과 엄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격 자세, 특히 서서 쏴는 정말 난이도가 너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오해라는 거 보니까 서로 그 분대원들 간의 오해에 의한 오발 사고, 그다음 안전 총기 사고, 그러니까 오발 사고죠, 결정적으로. 그 총구를 확 돌린다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따라가다가 만약에 총 들고 가다가 여기서 막혀버리거나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총 발사당하는 거죠. 움찔하면서 발사할 수 있고, 걸려서 발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는 되게 어렵잖아요. 사격
사격을 만드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유행하는 그런 특수대식 사격이 과연 실제 우리가 병사들과 우리 징병제에 맞는가, 그런 훈련 시설 충분히 받쳐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도입했다는 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 실제 잘못된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잘못 들어서 무조건 어떤 공격적인 어떤 사격을 수행하다가 생존성 보장이 안 돼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얘들도 이렇게 다 은폐. AI이긴 하지만 당신 기본은 은폐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세를 되게 낮추고 피격될 수 있는 낮추고. 얘네들 보면요, 세이프티 핑거 철저합니다. 지금 방아쇠도 있지만 안 쏠 때는 세이프티 핑거 자세 엎어져 딱 세이프티 핑거 돌렸다가 다시 기동할 때는 또 세이프티 핑거 하고 조준할 때는 또 손가락이 들어가 있고 다 의식하고 있네. 얘는 기동 철저하게 이런 언패물을 활용하면서 기동하잖아요. 그죠? 자세 낮추고 언패물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게임이 가지만 배울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둘 다 이렇게 철저하게 언패물 활용한 생존성 확보한 상태, 자기의 표적을 최소화시켜서 잘 맞추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매복하거나 기습하거나 그다음 이제 대응사격하는 그런 것들이 이 게임에도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 훈련되려면 지금 우리 병사들의 어떤 복무 기간과 그다음 우리 훈련 시설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대에서 이 사격 훈련만 계속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무리하게 특수부대식 그 사격들 지금 유행한 것들을 아무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훈련된 이 부사관들조차도 단기간에 습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선발되어 있는 인원들조차도 그런 식의 어이구. 그리고 제가 어떤 본 영상에도 보면 그런 전술을 가르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실전사격에서는 에어소프트건으로는 잘 이렇게 했는데 실전사격에서는 본인 스스로 진짜 안 되는 중요한 실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총을 떨어뜨리는 이렇게 쭉 알고리즘 타고 뚝뚝 가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대로 전술을 고민하고 그다음 평상시 에어소프트건으로 연습을 하고 또 그걸 남들 지도할 만큼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조차도 실제 사격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오류들 그런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그런 그 총기 오발 사고에 가깝다고 봐요. 사실 그런 사고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 아니면 2년 미만의 복무기한 안에 그런 기술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또 숙달시키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CQB, 우리의 전술에 맞는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격술, 생존성이 보장된 그런 사격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필터링하고 또 좋은 건 잘 흡수시켜서 우리 한국형 CQB 그런 어떤 사격 기술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뭐 특수부대 사격 얼마 잘합니까, 그죠? 뭐 훈련도 오래 하고 오버해서 저렇게 오버해서할 뻔했어요. 이게 신호가 잘 안 되면 전문에 하는 거죠. 실제 상황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또 오발 사고로 사망했고, 자, 어쨌거나 이 사격술이 최신에 의해서 무조건 전투에 승리한 건 아닙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이겼죠. 탈레반이 이겼단 말이죠. 그 미 특수부대식 뭐 특수한 CQB 사격술이 미국보다 뛰어나서 이긴 건 아니죠.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술이 뛰어나면 부족한 사격술과 화력을 얼마든지 뒤집고 상대의 그 전술에 취약한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유리함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전세를 뒤집고
결국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격술보다는 전술적인 부분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격술, 그러면서 생존성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사격술,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워서 다 작전 한 개 시간이 있나 보네. 베트남전도 마찬가지겠죠. 베트남전에도 어땠습니까? 미국이 졌잖아요. 그 많은 병력과 베트남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물량 공세, 그다음 뛰어난 전투 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에 졌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미국이 못했다기보다는 베트남이 잘 싸운 거죠. 전술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 AK 47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때 당시 옵틱이 있었겠습니까? 조종기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엄청난 특수부대식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전술이 뛰어났던 거죠. 본인들의 지형들, 본인들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승리적 요인이죠. 내복, 기습, 그 다음 유인, 왜 적의 어떤 그러니까 미군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해서, 최근에 있던 아프가니스탄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방심하고 또 우위에 있다는 그 착각에 의해 가지고 미군이 매복에 당한다거나 역으로 역공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결국 졌습니다. 미국이 진 거죠. 아프가니스탄 지금 피가 식별이 안 됐어요. 지금 아군이 적군지 모르겠네요. 잡았는데 다행히 경고문이 뜨지 않은 걸 봤을 때 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훈련되지 않으면 급작사격으로 오발사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이밍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하면 이 게임이 잘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장교들은 전술을 더 발전시키고 지금 각 소부대의 어떤 그 전술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싸움에 맞는 장비, 그걸 더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사격술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존성까지. 우리 병사들의 특징, 훈련이 많이 당연히 안 돼 있죠.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우리 병사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차피 이거 징병제 끌려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부대 같이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고 온, 또 체력적으로 훈련되고 집중시키는 그런 어떤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술로 이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생존성을 확보시켜서 무사히 전쟁을 이기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 부사관들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 그 전술을 잘 풀어나가는 기술적인 부분, 그런 사격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부족한 병사들은 등급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줄 것인가, 0.4가 안 되는 분 0.4를 먼저 만들어주고, 엎드려서 해서 사격 명중률이 떨어지는 애들은 그것도 올려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타임테이블마다 정해놓고 그냥 끌고 가는 거, C큐빅이 여러가지 상황까지 그냥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을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장교들, 특히 이제 지휘관들이 잘 계획을 잘 세워서 비전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훈련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유행하니까 따라하자, 저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무리한 어떤 도입은 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장교들은 전술을 더 신경써 발전시켜라. 그 전술은 부족한 화력과 사격수를 얼마든지 뒤집고 실제적인 어떤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미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또 가까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 2위의 전쟁 수행 능력, 그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 러시아조차도 3일 만에 끝내는 게 지금 1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술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낙 기본적인 러시아 병사들이 기본 전투력이 안 돼 있으니까 전술도 당연히 나쁜 데다가 오만한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초기 전투에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츠나츠 있죠.
스페셜 나치 정도 수준이면 미국 뭐 델타 포스나 네이비시 못지않은 그 정도의 특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죠. 근데 그걸 보병처럼 그냥 사용한 거죠. 특수부대를. 그러니까 그것도 전술이 나쁘니까 그냥 적진에다 그냥 투입시켜 버리니까 다 갈려 나갔잖아요. 괴멸되었다고 하죠. 초기에, 그것도 초기에 잘못된 전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전투력을 확보한 특수 임무에 특화된 병사들을 그런 전투를 전술이 잘못되다 보니까 초기에 중요한 자원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특수부대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지 않아요. 국면을 전환하고 작전과 전술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 특수부대가 전쟁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전술의 어떤 부재는 어마어마한 작전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특수부대식 사격수라든가 그런 CQB를 익혀야 될 필요 없어요. 기본이 안 되면 기본부터 잘 숙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만 특화해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단계로 나눠가지고 기본이 잘 되고 안전수칙, 총기 안전 충분히 숙달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CQB로 넘어가고, 모두가 CQB 할 필요 없죠. 바깥에 건물에 포위하고 있는 인력 있고 그 중에 훈련 잘 돼 있고 그런 CQB에 충분한 숙달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투입해서 특수부대식으로 뭐 CQB 건물 내부 진입시킨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교착 상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특수임무 요원으로 이렇게 특수임무 뭐 분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보병도 그렇게 훈련하면 되지만 모든 병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개인의 체력, 건강 상태, 정신 상태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런 CQB를 모두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 능력과 정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또 저는 빠른 시간에 제압해야 되는 쉽지가 않네. Yes, sir. Good job. 이겼어? 어떻게? 이겼네. 이렇게 이게 팀워크가 잘 맞으면 전투를 이길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팀워크를 맞출 시간과 그런 훈련이 돼 있냐,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린 전술을 더 부족한 사역수가 장비를 국가할 수 있는 전술을 더 잘 개발하고, 우리가 가진 지형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그 전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장비와 사격수를 우리 한국에 맞게끔, 특히 우리도 CQB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전에서도 그렇고 산악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일반적인 평지에서도 참호에서도 CQB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기술입니다만 이것들을 검증하면서 체계적으로 필터링하면서 장점을 잘 받아들이면서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검증 기간, 오랜 검증이 필요해. Sorry, dude. Sorry. 아군이었나? 오케이. 아군 이렇게 지금 죽는단 말이죠.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끼리 어설프게 기술만 흉내내다가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총기 오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